미국 내에서도 사실 한국전쟁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요. 인천 상륙 작전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낙동강 전선이 초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해가지고 상륙 작전을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륙 작전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이. 특히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밀물 썰물의 차가 크면은요, 큰 배가 들어와서 거기서 정박을 한 상태에서 이 상륙 작전을 하기가 그렇게 적절한 지역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더가 이걸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결국 성공을 하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38선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엔군이 처음에 결성될 때 목적은요, 북한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거고요. 원래의 국경선인 38선을 다시 회복한다. 이게 이제 원래 유엔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상륙작전을 하고 이쪽을 다 수복을 하고 나니까 미국 정부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이걸로 전쟁을 멈출 거냐. 기본적으로 미군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멈출 거냐 이 논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당시에 미국 정부에 있었던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서는 한반도를 안정화시킬 수가 없다. 한반도 내부에 있는 전쟁을 일으켰던 공산주의자들을 다 내쫓아야만 한반도가 안정이 될 수가 있고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한 이후에 먼저 10월 1일에 한국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되는 게 사실 그 이유예요. 한국군이 38선을 넘어간 날이다 해서 기념을 해가지고. 근데 유엔군은 넘어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유엔군이 넘어가려면 유엔에서 유엔군의 임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은 한 열흘 정도를 넘어가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근데 그 열흘 안에 유엔에서 이제 새로운 결의문이 나오죠. 한반도 전체를 다 이 자유세계로 해가지고 거기서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하는 이런 결의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결의문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유엔군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군하고 같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왜 논란이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지금 요 세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북한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끝날 때까지 간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다 이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유엔의 깃발 아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선거를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군의 참전을 부른 겁니다. 사실 이쪽으로 해서 넘어갈 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넘어갈 때 중국 쪽이 계속해서 이 미국에다 경고를 했어요.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우리가 간다. 이 넘어오는 건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지만 일로 넘어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여기까지가 다 지금 미국의 어떤 헤게모니가 이 관철되는 지역이 되면요, 중국은 여기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지역에다가 미군 기지를 설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사실 지금 한반도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었고요, 원래는 더 복잡한 건 대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혁명을 했지만 국민당군이 타이완으로 들어가면서 타이완 자체가 해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데, 타이완은 이쪽이 남쪽에서의 문제인데 남쪽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 지역으로부터의 위협이 또 온다 그러면 중국은 양쪽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지역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미국 쪽에서 이제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하나는 만약에 올라갔을 때 미군이 이 위에까지 올라가질 않고 요선에서 멈췄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과연 중국이 개입했을 거죠. 이게 이제 키신저가 하는 얘기입니다. 키신저의 얘기는 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던, 여기서 만약에 유엔군이 멈췄으면 중국군도 안 내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중국군이 내려오기 시작한 건 이 선을 넘어갔을 때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서 중국군이 내려오지 않은 채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북한 지역을 다 우리가 자유세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어떤 이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키신저의 얘기고,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의 평가는 여기가 됐던 기본적으로는 38선을 치고 올라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38선을 치고 올라간 것 자체가 중국군의 참전을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군이 참전했을 때요, 미군이 완전히 패닉이 돼버립니다. 미군이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도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요, 중국군이 내려오면서 미군이 확 무너지고 유엔군이 무너지고 하면서 급격하게 내려오고, 이걸 저희가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기본적으로 제가 추측을 했던 거는 미군이 38선에다가 최후의 방어선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군 문서를 보면은요, 미군이 다시 여기다 방어선을 칠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최후 방어선을 치지 않고 여기다 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거군요.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기할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 남쪽의 주요 인사들 몇만 명을 데리고 태평양에 있는 한 섬에다가 대한민국 망명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던 거죠. 사실 이 부분에는요, 메가더의 실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합동참모본부를 통해서 내렸던 명령이, 만약에 중국군이 개입할 경우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 규모와 관계없이 과연 유엔과 미군이 이걸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메가더한테 판단을 하라 그래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그 당시에 아무 문제 없다, 뭐 중국군이 어떻게 와도 우린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더 진격할 것을 명령을 내렸고, 그거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간 유엔군과 한국군의 이 보급로가 길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이 뒤에서 받쳐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대와 뒤에 부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군이 내려왔을 때 기본적으로 뒤에서 받쳐주는 부대가 있으면 이 부대가 괴멸하지를 않는데, 중간에 여기가 비어버리니까 그냥 괴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메가더 장군의 실수는, 메가더 장군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요, 다른 한편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술을 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 일로 들어와서 양쪽으로 밀고 올라가겠다라는 전술로 보이는데, 문제는 요 사이가 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중국군이 일로 밀고 내려와서 여기를 끊어버리면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양쪽으로 올라가 있는 부대는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메가더 장군의 전략적 실수, 그리고 그거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에다가 원자탄을 쓰겠다, 그러니까 중국군 들어와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부분까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해임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전략적인 실패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메가더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은 군 통수권자죠,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1951년 봄에 메가더 장군이 해임이 되고, 새로 이제 클라크 사령관이 메가더 후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국군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 미국은 두 가지 중요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1972년까지 중국이라는 데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적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요. 거의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원래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는요, 중국이 공산주의 혁명을 했지만 중국 정부와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스탈린하고 계속 동맹관계를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젠가는
소련과 중국이 분리가 될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들어와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전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50년대 후반에 가면은요,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먼저 스탈린이 죽으면서 후르초프가 등장을 하고 수종주의가 나오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 소련을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정통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또 50년대 후반, 60년대 초 이후에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국경 분쟁도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중국은 오히려 비동맹 회의라고 하는 제3세계 쪽에 더 강조를 두고 소련은 동유럽과 함께 공산권이라는 데 더 강조를 두는 외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간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전략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내 상대방이 있고 적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전략은 적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적을 분열시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열시키는 걸 내가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소련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분열을 하는데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할 때까지, 또 다른 한편으로 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할 때까지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 이런 분열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 전략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시기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나서 북진을 한 것이 38선 너머로 북진을 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가? 이게 이제 한 가지로 얘기가 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